나옵니까? 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거뜬히 잘 견딜 수 있는 힘이 나지요. 자, 여기 힘과 용기 그리고 사랑이 싹트고 아름답고 포근한 사랑이 정신적인 이유와 정신적인 자유와 육체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시원 정승철 회장님을 보면 그런 생각들이 가시지가 않아요. 정말 힘과 용기, 사랑,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 같아요. 국시원의 문화가 산책 두 번째 손님으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연합회장으로 계신 정승철 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충성 소리 못 들으니까 이상하네요. 네, 고맙습니다. 전병환 대표님하고 똑같은 질문으로 시작을 할게요. 예. 2달 만에 다시 출연해 주셨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우리 국제실황성 예술인연합회가 올해 또 이제 연초다 보니까 연초부터 이렇게 원래 모든 단체들이 그 연초부터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특히 계획들이나 이런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서 그걸 토대로 연간 그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구상하고 행정 서류 작성하고 특히 국제신앙성 예술인 협회에 이제 우리 춘천 지회를 또 제가 또 맡아서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양구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거기에 춘천의 그 재단 미래 동행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그 동아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생활 예술 그 문화 지원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지원금 신청 보조 사업 이런 행정 서류를 또 제가 또 직접 또 작성을 해서 그런 직접요? 밑에 사무국장님 계시고 다 근데 계실 텐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 연륜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컴퓨터 쪽에 또 행정적으로 그게 좀 뒷받침이 잘 안 돼서 제가 또 그런 해석할 수가 직접 하다 네, 보니 나름대로 굉장히 너무 그냥 시간이 금방 바쁘셨겠어요. 그 서류 작성 자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공모사업 맞아요. 신청 하나 하는데 아이고야 이제 춘천지회 양구지회를 다 총괄해서 제가 맡아서 이제 했습니다. 그럼 국시연은 언제 시간이 되실까요? 국시연은 이제 전국 연합단체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서울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서울 재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그 더 이렇게 문턱이 높더라고요. 물론 그나마 지방은 조금 그 서울에 비하면 문턱이 조금 그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턱이 높고 또 일명 또 이렇게 좀 아는 또 이렇게 인맥도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학연과 지연과 그거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시연 협회 차원에서 준비 중이신 공연 있으시죠? 많죠. 올해 이제 저희가 우선 좀 색다르게 매년 해오던 그 전국 신앙로 대회가 있는데 올해는 조금 이제 그 방식을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각 지회별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해오던 그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에 어떤 또 신앙송 콘서트라든지 그 다음에 겨울 연말 성령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조금 색다르게 기획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춘천 그 재단 지원해주는 공무원들의 그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신앙송은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의상으로 한 명씩 나와서 마이크 들고 똑같은 패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니 너무 지루하다라는 그 여론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그러면 우리도 그 콘서트 내용을 좀 바꿔서 거기에 무용도 들어가고 노래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신앙 시극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기획을 좀 해주겠다. 이렇게 그 공무원들하고 약속을 했고 그 평생 학습 축제를 매년 하는데 그때도 그런 식으로 좀 기획을 해서 하려고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신앙송 국시연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하는 게 신앙송 대회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지난해는 신앙송 대회를 관중 심사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관객 심사단.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올해는 어떤 진행 방식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올해도 이제 우리 또 강희 우리 전국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또 트로트 가수
네. 인증서가 있다 보니 저는 이제 요즘에 그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 뭐 이렇게 트롯 경연대 이제 방송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그 이렇게 전문 심사단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이렇게 관객 심사단이 있듯이 그런 방식을 저는 무조건 적용을 해서 통상 지금까지 우리 신앙송 대회가 매년 한 200 몇 개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조사를 해보니. 근데 거기마다 거의 다 상금이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네. 통상 심사 방식이 그냥 3명, 4명 앉아서 심사를 하더라. 그게 일반적이죠. 일반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국시연에서 최초로 그렇게 여러 명의 전문 심사단과 관객 심사단으로 해서 네. 호응이 좋았습니다. 나름대로. 아무튼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전문 심사단도 최고 우리 트로트 경연대회 보면 최고점, 최저점을 빼고 네. 그 점수와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그 심사단들 1인당 몇 점씩 해서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점수, 참가자들이 자기 점수를 볼 수 있도록 화면에 이렇게 띄워주면 예를 들어 정승철이 참가자다. 그럼 정승철 자 지금 보세요. 뭐 1번 심사위원 몇 점, 2번 심사위원 몇 점 쫙 이렇게 뜨듯이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해서 점수를 얼마 받았고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런 것도 지금 이제 그 수많은 심사위원을 이렇게 도입을 해서 하는 대회가 박덕은 신앙성 대회라고 작년에 가서 보니 심사위원이 17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심사비도 엄청난 많은 심사비가 약 500여만 원 심사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도 말이 나온 게 뭐냐면 왜 점수를 안 보여주냐? 저 사무실에 들어가 쑥덕쑥덕 하고 나온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신앙성 대회 할 때 제가 진행을 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점수가 쫙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못 봤어요. 거기는 화면이 조금 적어가지고 그 스크린이 네. 거기 띄워놨습니다. 네, 저는 입력할 때 딱 보여줬거든요. 사실은 사회 보시니까 그래서 못 봤나 본데 지금 번뜩 떠오른 게 뭐냐면 1번 참가자 강인이 낭송을 하고 내려오면 바로 그냥 점수가 공개가 되면 그렇죠.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트로트 우리 그 경연대 방식 보면 제가 1번 참가자 나왔다.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들이 쫙 바로 나오면서 심사평을 이제 대충 몇 사람 이렇게 해서 뭐 어떻다 이런 방식이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자체를 너무 많이 끌면 안 되겠지만 간단하게. 그래서 사실 내가 어디에서 좀 어눌했는지 이런 부분도 알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이제 딱 느끼거든요. 그것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네요. 회장님 너무 좋은 방식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각 지방에서 신앙송 대회를 하잖아요. 어느 지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스타트 끊는 거는? 우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7차례의 예선전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공지는 나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 제 첫 번째로 4월 25일 날 이제 춘천 지혜 주관으로 춘천 호반신앙송회에서 주관을 해서 국립춘천정신병원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우리 강릉 그 지혜 주관으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양구지혜, 7월 달 대전, 그 다음에 8월 달에 부천, 그 다음 9월 달에 서울, 그리고 10월 달에 부여, 뭐 이런 형식으로 그럼 계속 이제 다 매월 한 번씩 신앙송 대회를 하는데 인증서는 어디까지 주시는 거예요? 인증서도 통상 다른 대회 같은 데 보면 막 남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어떤 몇 차에 걸쳐서 예산을 통과해서 본선 왕중왕전에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상과 금상 이 정도 신앙송가 인증서를 이렇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신앙송대회 참가자들을 운영을 하고 하실 예정이신지? 심사위원요? 전문 심사위원단을 따로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연초에 우리 국시연 전문 심사위원 유촉을 했는데 그 심사위원 선발 이제 방법은 우리 국시연 임원이나 지회장 중에
네. 그 대상 수상 경력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앙송 쪽에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신 분 중에 이렇게 선발을 이제 확인을 해서 우리 사무총장님하고 그 심사 확인을 해서 이게 전문 심사위원 유촉장을 다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14명인가 이렇게 14명 정도 심사위원 유촉장이 발급이 돼서 나갔고요. 이제 그분들이 하여튼 저의 모토는 하여튼 많은 심사위원이 뭐 참가자가 1명이든 2명이든 간에 어떤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되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평가가 됐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심사위원이 구성이 돼야 된다. 예, 전문 심사위원이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송대회를 참가할 수 있는 자격? 뭐 어떻게 하고? 예, 자격은 이제 일단은 우리 그 국시원 정회원이 되셔야 되고요. 네. 국시원 연회비를 내면 이제 정회원이 될 수 있고 네. 거기에 이제 할 수 있는 자격 이제 혜택이라면 혜택이죠. 방금 말씀드린 여러 차례 예선에 수시로 나올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예선별로 1, 2, 3등은 이제 본선에 자동 진출이 된다는데 내가 1, 2, 3등에 못 들었다. 네. 그러면 다음 계속 치러지는 예선에 그때는 이제 연회비 낼 필요 없이 계속 그냥 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선전에. 예. 연회비를 얼마를 예. 내시나요? 5만 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5만 원을 내고 예. 뭐 춘천에서 3위 안에 안 들었으면 다음 그렇죠. 강릉까지 예. 강릉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고 또 또 강릉에서 안 되면 또 다른 주에 또 이런 다른 식으로. 주에 예, 이런 식으로 예. 움직일 수 있고 그렇죠. 어떤 주에서 3등 안에 들면 왕중왕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어떤 주에서든 아무 지회에서는 네. 하여튼 1, 2, 3등에 들으면 이제 다음 어차피 이제 12월 달에 왕중이니까 그게 나가시면 됩니다. 예. 그럼 이게 연회비라는 조건도 있지만 참가비 형식의 그렇죠. 그것도 그 있겠네요. 참가비라는 네. 어떤 명분도 들어 있죠. 예. 사실 참가비라 그러면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신앙송대 준비를 하시는 분들. 그래서 5만 원이라고 해서 조금 비싸다. 조금 가격이 있다. 역시 국시연이구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자기가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일회성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여러 차례 나갈 수 네,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총 상금은 어느 정도 되세요? 저희가 작년 상금 규모는 총 상금 규모는 약 한 260 정도 됐거든요. 대상금 상금 이렇게 합쳐가지고. 근데 올해는 좀 어떤 상징성 측면에서 왜냐하면 여러 차례의 예선을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의 예선으로 오디오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올해는 여러 차례의 예선을 실시를 하고 또 나름대로 발품을 팔아서 참가자들이 여러 차례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징적 차원에서 대상 상금을 150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아래는 이제 뭐 그 대신에 전체 수상자는 본선 왕중왕전에 올라온 인원들은 최소한의 상금이 최하도 이렇게 상금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도 교통비만이라도 좋네요. 네, 그러면 200만 원이 넘어가는 그 상금 사실은 회원들의 회비 가지고는 좀 모자라요. 그렇죠. 많이 모자라잖아요. 팀장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어떤 단체든 머니 해도 머니가 이렇게 딱 뒷받침이 되면 더욱 원활하고 풍성한 뭐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는 또 이렇게 물론 연회비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연회비의 일부만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회비 조금 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해줄 수 있는 그 사업하는 제 개인적인 친구들을 좀 이렇게 협조를 해서 이렇게 좀 충당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시연 하면 지방의 각 단체들의 연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단
일단 작은 연합회보다는 협회보다는 굉장히 큰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떤 예. 점들이 가장 어려우셨어요? 우선 우리 네. 그 연합단체이다 보니까 네. 모든 구성원들이, 회원들이, 정회원들이 주로 단체장들이나 어떤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기 개인 단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개인 단체의 어떤 행사가 많이 있을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사실 중앙 본부에서 뭐 행사할 때는 그 어떤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제한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안타깝고 좀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시면 반대로 예. 이런 점은 연합회여서 너무 감사하더라, 고맙더라 하는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점은 이제 제가 아까도 우리 그 전명화 대표님이 이제 스필링 문화협회 총괄 이렇게 이 단체를 이끌면서 네. 거기서 그 조인할 수 있는 그런 또 거기 예약 그 치유식품 그 하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한국 뭐 명인의 음식에 일각인이 있으신 분들하고 이렇게 그런 이렇게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마련이 돼 있고 또 이렇게 제가 국제신앙예술연합회 그 자본금을 조금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또 아시겠지만은 한국 명인의 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홍보를 해서 또 유통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익금은 나중에 또 이렇게 국시연에 이렇게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 자격증을 또 여러 가지 자격증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일을 신앙송가들을 배출하기 위한 일을 하다가 보면 그 자격증 말씀하셨지만 그 자격증이 인증이 되는 자격증이 있고 그냥 무작위로 나가는 그런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런 자격증 자체가 사단 여기 국제예술 문화예술 문화관광체육부죠. 문화관광체육부의 산하의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국 그 직업능력개발원하고도 연계가 돼 있어서 그 명의로 나갈 수 있는 자격증이 제가 알기로는 한 여기서 발급해 줄 수 있는 자격증이 한 60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 신앙송 관련된 자격증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어디에서든 자격증을 제출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승철 회장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제신앙예술인연합회가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모든 그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이렇게 거듭이 나야 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각 개인별 단체를 가지고 있는 연합단체이다 보니 사실 중앙 우리 그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많이 이렇게 참여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기 개인 단체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중앙에서 주최하는 그런 행사에 조금 이렇게 안배를 해서 좀 우선순위를 좀 두었으면 좋겠고요. 또 거기에 걸맞게 연말에 열심히 이렇게 작년에도 그렇게 했지만 거기 적극적으로 빠짐없이 참석을 했던 분들은 이렇게 제가 또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포상을 올해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도 받았는데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문화가센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회장님 앞서 우리 신앙송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